일화 의심의 시작. 아침 7시 서울 강북구 우체국. 김순태는 평소처럼 배달 가방을 메고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이 일을 30년째 해오고 있었죠. 순태야, 오늘도 고생이네. 동료 박 과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뭐려, 매일 하는 일인데. 박 과장님도 몸 조심하세요. 아, 그런데 말이야. 오늘 좀 이상한 편지가 하나 들어왔어. 이상한 편지요? 응, 주소가 좀 애매해서 말이야. 10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 앞으로 온 편지거든. 순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반송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말이야, 발신인이 딸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 할머니는 자식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자식이 없었다고요? 내가 그 동네 담당을 15년 했는데 줄곧 혼자 사셨어. 가족이 찾아온 적도 없고. 순태는 이상했습니다. 딸이 편지를 보냈는데 자식이 없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주소지에 가서 확인해봐. 혹시 새로 이사 온 사람이 같은 이름일 수도 있고. 순태는 편지를 받아들고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시 강북구 번동만 2345 김영옥 할머니께. 발신인은 딸 영희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 동네 제가 가는 길이니까 확인해 볼게요. 그래, 고생스럽지만 부탁한다. 순태는 편지를 가방에 넣고 오토바이를 출발시켰습니다. 평소 같으면 별 생각 없이 배달하고 끝났을 텐데 뭔가 마음에 걸렸어요. 번동은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순태가 도착한 12345번지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대문에는 박철수라는 표찰이 붙어 있었습니다. 순태는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우체국입니다. 혹시 김영옥 할머니 계세요? 김영옥, 아, 이 집 전 주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분은 돌아가셨는데요. 문이 열리고 40대 남성이 나왔습니다. 아, 그럼 이 편지를 언제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이 집 산 게 2014년이었는데 그때 이미 빈집이었거든요. 순태는 편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표의 소인을 보니 2021년 3월이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7년 후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이 편지가 3년 전에 보낸 건데. 3년 전요? 그럼 완전히 잘못 보낸 거네요. 혹시 할머니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가족이나. 박철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부동산에서 들은 얘기로는 혼자 사셨다고 하던데. 아, 그런데 옆집 할머니가 그분과 친하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순태는 옆집으로 향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체국에서 왔습니다. 아, 우체부님. 무슨 일이세요? 옆집에 살던 김영옥 할머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영옥이요? 아이고, 그 불쌍한 사람. 불쌍하다고요? 평생 딸을 기다렸는데 결국 못 만나고 가셨어요. 순태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있었다고요? 있긴 있었죠. 그런데 어릴 때 헤어져서 평생 못 만났어요. 어떻게 헤어졌는데요?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영옥이가 친딸은 아니었어요. 입양한 딸이었는데 그 아이가 커서 친부모를 찾겠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때가 20대였나? 순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그 딸이 영희라고 했어요. 예쁜 아이였는데 영옥이는 죽는 날까지 그 아이 이야기만 했어요. 영희요? 순태는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발신인이 바로 딸 영이었어요. 할머니, 혹시 김영옥 할머니가 딸을 찾고 계셨나요? 그럼요, 매일같이. 혹시 편지라도 올까봐 우체부님 오는 걸 기다리고 계셨어요. 가끔 우체부님한테 우리 영희한테서 편지 안 왔냐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준태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0년을 기다린 편지가 지금 자신의 손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영옥이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그 딸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영희한테서? 네, 그런데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라서. 아이고, 그럼 그 아이는 아직도 어머니가 살아계신 줄 알고 있는 건가요? 준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직 열어보지 않았어요. 본인이 아니어서. 열어봐야 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어머니를 그리워했을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남의 편지를. 영옥이가 그렇게 기다리던 편지예요.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소식이라도 전해줄 수 있잖아요. 준태는 고민했습니다. 남의 편지를 함부로 열어볼 수는 없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할머니, 김영옥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가족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정말 혼자였어요. 장례식도 동네 사람들이 치러줬어요. 묘는 어디에? 영안공원 묘지에 계세요. 제가 가끔 가서 인사드려요. 준태는 편지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알아보고 올게요. 꼭 그 아이 찾아주세요. 영옥이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준태는 오토바이에 올라타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온 편지인데 받을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었어요. 오후에 우체국으로 돌아온 순태는 박 과장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그 영이라는 사람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모르는 거네? 그런 것 같아요. 편지도 3년 전에 보낸 건데 지금까지 답장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럼 편지를 열어봐야겠네. 연락처라도 있으면 알려줘야지. 하지만 남의 편지를.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 우편법에도 수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준태는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순태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 준태는 편지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30년 만에 온 편지라고. 그럼 그 딸은 어머니가 얼마나 찾았는지도 모르고. 그러게 말이야. 내가 내일 편지를 열어볼 예정이야. 당연히 열어봐야지. 그 사람 연락처라도 있으면 알려줘야 해.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무서워. 왜? 30년 동안 헤어져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내가 전해야 한다는 게. 아내는 순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모르는 게 더 고통스러워. 그 사람도 계속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렇긴 하지만 내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늦게라도 진실을 알고 싶을 것 같아. 준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어요. 그럼 내일 편지를 열어보고 연락처가 있으면 만나볼까? 그래, 좋은 일이야. 혹시 모르잖아. 그 사람도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을지. 그날 밤 순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의 편지,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 내일 편지를 열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새벽 5시 순태는 일어나서 편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봉투는 꽤 두꺼웠어요. 편지지가 여러 장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순태는 중얼거리며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이화 숨겨진 과거. 다음 날 아침 순태는 평소보다 일찍 우체국에 도착했습니다. 박 과장도 벌써 와 있었어요. 순태야, 일찍 왔네. 밤새 못 잤지? 네, 그 편지 생각에 잠이 안 왔어요. 그럼 오늘 열어볼 건가? 순태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가 좀 두꺼웠어요. 네, 열어봐야겠어요. 연락처라도 있으면 알려드려야죠. 그래, 그게 맞아. 그 사람도 답답할 거야. 순태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가 3장이나 들어 있었어요. 글씨도 꽤 빼곡했습니다. 어머니께. 순태가 첫 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영희예요. 어머니가 이 편지를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씁니다. 박 과장이 순태 옆에서 함께 봤어요. 계속 읽어봐. 30년 전 제가 어머니께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친부모를 찾겠다고 어머니는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그런 끔찍한 말을 했어요. 순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진짜 부모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분은 어머니뿐이었어요. 박 과장도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정말 안타깝네. 순태는 계속 읽었습니다. 저는 지금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하나 있어요.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머니의 손자를 말이에요. 손자까지 있다고? 연락처도 적혀 있네요. 휴대폰 번호하고 주소까지. 순태는 편지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었나요? 이제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꼭 한 번 뵙고 싶어요. 사랑하는 어머니께. 딸 영희의 올림. 박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려주지? 정말 어렵네요.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순태는 편지를 다시 접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소식을 전해야 할까요? 박 과장님, 제가 직접 만나보면 어떨까요? 광주까지? 네, 전화로는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아서요. 그것도 그렇네. 30년 만에 용기 내서 편지 썼는데 전화로 들으면 너무 가혹하지. 그럼 이번 주말에 광주에 다녀올게요. 순태는 그날 하루 종일 편지 생각을 했습니다. 배달을 다니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오후에 번동에 배달을 가면서 순태는 다시 김영옥 할머니 옆집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또 왔어요. 아, 우체부님. 어떻게 됐어요? 편지를 열어봤어요. 정말요? 뭐라고 했어요? 순태는 편지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그 아이가 결혼도 하고 손자까지 있다고요? 네, 광주에 산다고 하네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옥이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손자 얼굴도 보고 싶어 했을 텐데. 할머니, 김영옥 할머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왜요? 그 딸분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마당 평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아요. 이야기가 좀 길어요. 순태도 평상에 앉았습니다. 영옥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영희를 데려온 게 언제였더라? 1980년대였나? 어떻게 데려온 거예요? 그때 영옥이 남편이 살아 있었는데 자식이 없어서 입양을 했어요. 영희가 5살쯤 되었을 때였나? 그럼 꽤 오래 같이 살았네요. 20년 넘게 키웠죠. 정말 친딸처럼 예뻐했어요. 영옥이가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했는지.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영희가 중학생 때였나. 그때부터 둘이서만 살았어요. 힘들었겠네요. 영옥이가 청소 일도 하고 식당 일도 하면서 영희 학비를 댔어요. 대학까지 보내려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준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영희가 왜 나간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갑자기 친부모를 찾겠다고 하더니 영옥이한테 정말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엄마가 아니니까 이해할 수 없다고, 친부모를 찾아서 진짜 가족이 되고 싶다고. 그런 말을. 영옥이가 그날 밤새 울었어요. 20년 동안 친딸보다 더 사랑했는데. 준태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 후로 영희가 집을 나갔어요. 연락도 안 하고. 영옥 할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화가 나셨죠. 그렇게 키워줬는데 배은망덕하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나중에는 영희 걱정만 했어요. 혼자서 잘 사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찾아보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찾아봤죠. 경찰서도 가고 방송국에도 연락했어요. 하지만 성인이라서 찾아주지 않더라고요. 준태는 김영옥 할머니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30년 동안 계속 기다린 거네요. 매일같이. 우체부님만 오면 나와서 우리 영희한테서 편지 안 왔냐고 물어보고. 안타깝네요. 특히 명절 때가 제일 힘들어 했어요. 다른 집은 가족들이 모이는데 혼자니까. 할머니가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봐요. 할머니가 가져온 건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와 20대 초반의 예쁜 여학생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영옥이하고 영희예요. 영희가 이렇게 예뻤구나. 영옥이가 보물처럼 간직했어요. 이 사진. 사진 속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짜 모녀처럼 다정했어요. 이 사진을 영희한테 보여줘야겠어요. 그럼 정말 만나러 가실 거예요? 네, 이번 주말에 광주에 가볼 생각이에요. 아이고, 고생스럽겠어요. 아니에요. 이런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할머니가 순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영옥이가 하늘에서 얼마나 고마워할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순태는 아내에게 모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30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던 거네? 그러게 말이야. 영희는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어머니는 딸을 기다리고. 너무 안타까워. 조금만 일찍 연락했어도. 나도 그 생각했어. 근데 이제라도 알려드려야지. 아내가 순태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 광주까지 갈 거야? 응,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아. 너무 충격적이잖아. 그럼 나도 같이 갈까? 아니야, 혼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처음 만나는 건데 부담스러우면 안 되지.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 준태는 광주에 가기 전에 준비할 게 있었습니다. 김영옥 할머니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순태는 다시 번동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옥 할머니와 친했던 다른 이웃들도 만났어요. 영옥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길 건너편 슈퍼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영희 이야기 안 하는 날이 없었어요. 딸 자랑, 딸 걱정. 어떤 자랑을 하셨어요? 공부 잘한다고, 예쁘다고, 착하다고. 맨날 그 얘기만. 나간 후에도요? 나간 후에는 더 심했어요. 영희가 밥은 잘 먹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준태는 김영옥 할머니가 얼마나 영희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영희에 대한 물건이나 사진 같은 거 남아있는 거 아세요? 글쎄요.
집을 정리할 때 다 버렸을 텐데. 혹시 묘지에 가면 뭔가 있을까요? 아, 맞다. 영옥이가 항상 영희 사진을 가지고 다녔어요. 지갑에, 지갑에요. 네, 작은 사진 한 장을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준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혹시 그 지갑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광주 가기 전에 묘지부터 가볼게요. 준태는 이제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만의 만남을 위한 준비가 말이에요. 사모아 편지, 속 진실. 토요일 아침 6시 순태는 서울역에서 광주행 KTX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방 안에는 영희의 편지와 김명옥 할머니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여보, 잘 다녀와. 조심해서. 아내가 배웅해 줬습니다. 응, 저녁에는 돌아올게. 기차가 출발하자 순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30년 만에 용기 내서 쓴 편지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2시간 반 후 광주 송정역에 도착했습니다. 순태는 택시를 타고 편지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기사님, 서구 치평동 123번지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시내를 지나며 순태는 긴장했습니다. 곧 30년 만에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치평동은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3층짜리 연립주택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순태는 123번지를 찾았습니다. 박영희라는 표찰이 붙어 있었어요. 순태는 심호흡을 하고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서울 우체국에서 온 김순태입니다. 우체국이요? 문이 열리고 여자가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의아한 표정이 있었어요. 혹시 박영희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 우체국에서 왜? 순태는 영희를 보는 순간 김명옥 할머니와 찍은 사진 속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그때의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사실 김명옥 할머니에 관한 일로 왔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요. 어머니가 어떻게? 일단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네. 들어오세요. 영희는 순태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집 안은 깔끔했지만 그리 크지 않았어요. 벽에는 아이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영희가 소파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순태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 편지 기억하세요? 영희가 편지를 보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건 제가 보낸 편지. 네, 3년 전에 보내신 편지입니다. 그럼 어머니가 받으신 건가요? 답장이 없어서. 순태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영희 씨, 먼저 여쭤볼 게 있어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예요? 영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30년 전이에요. 제가 23살 때였어요. 그럼 그 후로는 연락을 안 하신 거군요? 네. 제가 너무 상처되는 말을 하고 집을 나왔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요? 친부모를 찾겠다고. 어머니는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그런 끔찍한 말을. 영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돼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순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친부모를 찾아다녔어요. 한참 동안. 그런데 결국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부모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영희가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어머니 마음을 알게 됐어요. 핏줄보다 더 소중한 게 사랑이라는 걸. 그래서 편지를 쓰신 거군요? 네, 용기를 내서 편지를 썼는데 답장이 없어서 혹시 화나셨나 싶었어요. 준태는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희 씨, 사실은 그때 안방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누가 왔어? 민수야, 조용히 해. 손님이셔.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민수야. 준태가 인사하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사진 보여드리면 안 돼. 영희가 당황했습니다. 민수야, 그냥 방에서 놀아. 할머니 사진이요. 준태가 물어보자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가 항상 보시는 할머니 사진이 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 하는 할머니. 영희가 민수를 방으로 보내고 나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이가. 괜찮아요. 할머니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영희는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준태가 가져온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준태는 가방에서 똑같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것 봐요. 영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사진이? 어머니가 간직하고 계셨어요. 어머니가요? 준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이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셨대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매일 우체부한테 물어보셨대요. 우리 영희한테서 편지 안 왔냐고. 어머니가 영희 씨를 3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영희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저를 용서하신 건가요? 준태는 이제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영희 씨, 제가 이 편지를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네. 어머니께서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2014년에 돌아가셨어요. 혼자서. 영희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영희 씨, 제가 너무 늦었나요? 정말 너무 늦었나요? 영희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준태는 영희를 달래려 했지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영희 씨, 진정하세요. 제가 바보예요.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요? 어머니는 끝까지 영희 씨를 기다리셨어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정말요? 네, 이웃들이 모두 증언했어요. 영희 씨 걱정만 하셨다고. 영희가 고개를 들어 순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저를 용서하셨을까요? 물론이에요. 어머니는 영희 씨를 사랑하셨어요. 마지막까지. 그때 민수가 다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영희가 민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할머니가? 응, 엄마가 늦었어. 너무 늦었어. 민수가 영희를 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할머니는 엄마 보고 싶었을 거야. 준태는 그 모습을 보며 김영옥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손자 얼굴을 보고 싶어 했을 텐데. 영희 씨, 어머니 묘소 위치 알려드릴게요. 네, 꼭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웃분들도 영희 씨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이웃분들이요? 네,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던 분들이요. 영희 씨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대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모료, 당연한 일이에요. 준태는 메모지에 김영옥 할머니 묘소 위치와 이웃 할머니 연락처를 적어줬습니다. 이번 주 중에 서울에 올라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영희 씨가 용기 내서 편지를 보내셨으니까요. 늦었지만 그래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준태는 영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30년이 늦었지만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거예요. 민수야, 할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갈 거야. 정말 할머니 만날 수 있어. 영희가 민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응, 할머니께 미안하다고 인사드려야겠어. 준태는 광주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비록 슬픈 소식을 전했지만 영희가 진실을 알게 된 것은 다행이었어요. 이제 진짜 인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4화 첫 번째 만남. 화요일 오후 2시 서울역. 준태는 플랫폼에서 광주에서 올라오는 영희와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멀리서 민수가 손을 흔들며 뛰어왔습니다. 영희는 그 뒤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민수야, 안녕. 영희 씨도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영희의 얼굴에는 며칠 새 많이 야윈 기색이 보였습니다.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일단 점심부터 드시죠. 오는 길에 힘드셨을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 계신 곳부터 가고 싶어요. 그럼 이웃 할머니부터 만나볼까요? 영희 씨 이야기 많이 해주실 거예요. 준태는 영희와 민수를 데리고 번동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민수가 계속 물어봤어요. 아저씨, 할머니 집은 어떻게 생겼어요? 작은 한옥이었어. 마당에 감나무도 있었고. 엄마, 할머니가 감나무를 좋아하셨나 봐. 영희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거야. 할머니는 모든 걸 좋아하셨을 거야. 번동에 도착해서 순태는 먼저 김영옥 할머니와 가장 친했던 옆집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영희 씨 모시고 왔어요. 문이 열리고 70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영희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나, 정말 영희구나. 안녕하세요. 영희도 눈물이 났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아이고, 정말 많이 닮았네. 할머니는 영희를 자세히 보며 말했습니다. 영옥이 젊었을 때랑 똑같아. 특히 눈이. 할머니, 저희 어머니 이야기해 주세요. 세 사람이 거실에 앉자 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내 어머니가 얼마나 너를 자랑했는지 몰라. 자랑을요? 매일같이. 우리 영희가 공부를 잘한다. 착하다. 예쁘다. 하루 종일 그 얘기만. 영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상처를 드렸는데. 상처, 무슨 상처? 할머니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옥이는 마지막까지 너를 자랑했어. 영희가 똑똑해서 대학도 갔고 분명히 좋은 일 하고 있을 거라고. 정말요? 그럼. 그리고 혹시 결혼했을까봐 걱정도 많이 했어. 시집살이 힘들지 않을까 하고. 민수가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저 이야기도 하셨어요? 손자, 영옥이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손자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고 했어.
영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아니야, 영희야. 내가 어렸으니까 그럴 수 있어. 할머니가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봐. 낡은 일기장이었어요. 영옥이 일기야. 너 나간 후에 쓴 거. 영희가 일기장을 받아들고 펼쳤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영희가 나간 지 1년이 됐다. 잘 먹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우리 영희가 고생하고 있을까봐 잠이 안 온다.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95년 5월 20일. 오늘 우체부 아저씨께 또 물어봤다. 영희한테서 편지 안 왔냐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영희야, 그만 읽어. 너무 슬퍼할까봐. 할머니가 걱정했지만 영희는 계속 읽었습니다. 1996년 12월 31일. 올해도 영희 소식이 없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영희는 분명 돌아올 거야. 영희가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기다리셨구나. 10년, 20년, 30년.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기다렸어. 민수가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엄마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응, 민수야. 할머니는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 할머니가 부엌에서 차를 끓여오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이제라도 왔으니까 다행이야.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늦었다고? 아니야. 사랑에는 늦고 빠른 게 없어. 할머니의 말에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지금이라도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면 되잖아. 순태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 이제 묘지에 가볼까요? 네, 가고 싶어요. 순태는 영희와 민수를 데리고 영안공원 묘지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영희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저씨, 어머니 묘는 어떤 곳에 있어요? 조용한 곳이에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꽃을 가져갔어야 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묘지 입구에서 살 수 있어요. 영안공원 묘지에 도착해서 순태는 꽃가게에서 국화꽃 한 다발을 샀습니다. 영희 씨가 직접 고르세요. 노란 국화로 주세요. 어머니가 노란색을 좋아하셨거든요. 어떻게 아세요? 어릴 때 어머니가 항상 노란 앞치마를 입고 계셨어요. 묘지 언덕을 올라가면서 순태가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어머니 묘예요. 멀리 작은 비석이 보였습니다. 영희는 그 비석을 보자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어머니. 3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희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영희예요. 비석에는 김영욱 묘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사랑하는 딸 영희를 기다리며라고 적혀 있었어요. 영희가 그 글씨를 보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도 할머니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민수예요. 엄마 아들이에요. 영희가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늦었지만 왔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어머니, 저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들도 있어요. 어머니, 손자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신 손자를 데려왔어요. 영희는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깨달았어요. 진짜 엄마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게 전부예요.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매달 올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자주 올게요. 엄마랑 같이. 준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0년 만의 만남이었지만 너무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영희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묘지를 나오는 길에 영희가 순태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다행이에요. 이제라도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아저씨 덕분에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할머니가 엄마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준태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어머니는 영희 엄마를 끝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정말요? 그럼. 묘비에 뭐라고 써 있었지? 사랑하는 딸 영희를 기다리며. 맞아. 그게 어머니 마음이야. 영희가 순태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앞으로도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그리고 어머니, 이웃 할머니들한테도 안부 전해주세요. 그럴게요. 할머니들도 영희 씨 만나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날 저녁, 영희와 민수는 광주로 돌아갔습니다. 준태는 서울역에서 배웅하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의 시간은 길었지만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집에 돌아온 순태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정말 감동적이었어. 그래, 다행이다. 그 사람도 이제 마음이 편해졌겠네. 응, 매달 올라온다고 하던데. 좋은 일이야.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된 거잖아. 준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지나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오해의 벽. 일주일 후, 목요일 오후. 준태는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순태 아저씨세요. 영희의 목소리였어요. 네, 영희 씨. 안녕하세요. 아저씨, 혹시 시간 되시면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상한 일이요? 제가 광주에 와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준태는 의아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제 기억 속 어머니와 이웃분들이 말씀하시는 어머니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나이가 안 맞아요. 나이요?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30대 초반이셨어요. 그럼 제가 23살에 집을 나갈 때 40대 후반이셨을 거예요. 준태는 계산해 봤습니다. 그럼 2014년에 돌아가셨을 때 70대 초반이시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웃 할머니 말씀으로는 80대에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준태도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뭐죠? 제 기억 속 어머니는 키가 작으셨어요. 150cm 정도. 그런데 할머니 말씀으로는 키가 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준태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혹시, 네,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다른 분인 건 아닐까요? 하지만 사진은 사진은 맞는 것 같은데 세부 사항들이 안 맞아서 너무 이상해요. 준태는 고민했습니다. 분명히 사진도 같고 이름도 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영희 씨, 혹시 더 기억나는 특징이 있나요? 네, 어머니는 오른손 약지에 반지를 끼고 계셨어요.
금반지였는데. 금반지요? 네. 그리고 목소리가 좀 허스키했어요. 감기 걸린 것처럼. 준태는 이웃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영희 씨,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부탁드려요. 너무 이상해서요. 전화를 끊고 순태는 곧바로 번동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옆집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 또 왔어요. 아, 우체부님. 영희 잘 갔어요? 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서요. 뭐가 이상해요? 준태는 영희가 말한 내용들을 하나씩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김영옥 할머니, 키가 어떻게 되셨어요? 키, 좀 큰 편이었어요. 160cm는 넘었을 거야. 그리고 나이는? 돌아가실 때가 83세였으니까. 준태는 계산해 봤습니다. 그럼 영희가 나갈 때는 50대 중반이었다는 뜻이에요. 할머니, 혹시 반지 끼신 거 보신 적 있어요? 반지, 글쎄, 기억이 안 나네. 왜 그런 걸 물어봐요? 영희 씨 기억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르다고, 어떻게? 준태는 영희가 말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30년 전 일이니까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까요? 그런데 사진은 분명히 맞잖아요. 똑같은 사진이었고. 준태도 그 점이 이상했습니다. 사진은 분명히 같은데 세부 사항들이 다르다니. 할머니, 혹시 김영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분이 있었을까요? 다른 분, 이 동네에서는 한 분뿐이었는데. 그때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불렀습니다. 이웃 할머니, 뭐 하세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어요. 아, 순자야. 이리 와봐. 순자라는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이분은 우체국에서 온 분이고 김영옥 할머니 얘기를 하고 있었어. 김영옥 할머니요. 어떤 분 말씀이세요? 준태와 이웃 할머니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어떤 분이냐고? 네, 혹시 이 동네에 김영옥이라는 분이 여러 명 계셨나요? 순자 아주머니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맞다. 김영옥 할머니가 두 분 계셨지. 두 분이요. 네, 한 분은 123번지에 사시던 분이고 또 한 분은 156번지에 사셨어요. 준태는 깜짝 놀랐습니다. 156번지에도 김영옥 할머니가 계셨다고요? 네, 그분도 혼자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더 일찍 돌아가셨어요. 언제 돌아가셨는데요? 한 20년 전쯤, 아니면 25년 전? 이웃 할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 맞다. 나도 그분 기억나네. 어떤 분이셨어요? 키가 작으시고 목소리가 좀 허스키하신 분. 그분도 딸을 찾고 계셨어요. 준태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찾고 계셨다고요? 네, 입양 보낸 딸을 찾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딸 이름이 영희였던 것 같은데. 준태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두 명의 김영옥 할머니가 모두 영희라는 딸을 찾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럼 156번지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빈집이에요. 그때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준태는 곧바로 156번지로 향했습니다. 123번지에서 몇 집 떨어진 곳이었어요. 정말로 오래된 빈집이 있었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었지만 담 너머로 보니 정말 오래 방치된 것 같았어요. 준태는 다시 순자 아주머니에게 돌아가서 물어봤습니다. 그 김영옥 할머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그분 사진 같은 거 없을까요? 사진은
글쎄요. 그때 이웃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준자야, 혹시 그분 집에 뭔가 남아 있을까? 글쎄요. 한번 보러 갈까요? 세 사람은 156번지 빈집으로 갔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었지만 옆쪽 담이 낮아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집 안은 정말 오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구들이 남아 있었어요. 조심해서 들어가요. 준태가 먼저 들어가서 집 안을 살펴봤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소파와 탁자가 있었고 벽에는 색이 바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거 봐요. 준자 아주머니가 뭔가를 가리켰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중에 젊은 여자와 어린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준태는 그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영희와 함께 찍은 사진 속 김명옥 할머니와 닮아 있었어요. 이분이 156번지 김명옥 할머니세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준태는 휴대폰으로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 씨, 저 지금 156번지라는 곳에 와 있어요. 156번지요? 네, 여기에도 김영옥이라는 할머니가 사셨대요. 영희라는 딸을 찾고 계셨던 분이. 전화 너머로 영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혹시. 네, 영희 씨가 찾던 진짜 어머니는 이분일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묘소에서 인사드린 분은? 준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일단 더 확인해 봐야겠어요. 아저씨, 저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갈게요. 네, 같이 확인해 봅시다. 준태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복잡한 상황이 되었어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육화 증거 찾기. 금요일 오후 3시 서울역. 영희가 민수와 함께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준태는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저씨. 영희가 뛰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일단 156번지부터 가서 직접 보세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택시를 타고 번동으로 향하는 길에 영희는 계속 안절부절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두 분 다 김영옥이고 딸 이름도 영희였다고요? 네, 이웃분들이 확실히 증언했어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 인사드린 분은? 민수가 엄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가 찾으면 돼. 156번지에 도착해서 영희는 빈집을 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여기가. 네, 여기에 계셨던 김영옥 할머니가 20년 전쯤 돌아가셨대요. 영희는 담 너머로 집을 바라봤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네, 어제 이웃분들과 함께 들어가 봤거든요. 세 사람은 담을 넘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집 안을 둘러보며 뭔가를 찾는 듯 했어요. 어떤 느낌이세요? 뭔가 익숙해요. 이 집이. 영희가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소파, 이 탁자, 어릴 때 본 것 같아요. 벽에 걸린 색발의 사진들을 보더니 영희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이 사진, 젊은 여자와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게 저예요. 이 아이가 저라고요. 준태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요? 네, 확실해요. 이 원피스 기억해요. 어머니가 사주신 건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옷이었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분이 진짜 어머니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얼굴도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와 똑같고. 민수가 다른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진도 봐. 또 다른 사진에는 같은 여자가 어린 영희를 안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뒷배경이 놀이터였습니다. 아,
이건 동네 놀이터에서 찍은 거예요. 어머니가 자주 데려가셨거든요. 영희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 123번지 김명옥 할머니는 누구신 걸까요? 그것도 알아봐야겠어요. 준태는 영희와 함께 집안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안방에 들어가니 낡은 옷장이 있었어요. 혹시 이 안에 뭔가 있을까요? 영희가 옷장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옷들과 함께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 봐요. 상자 안에는 영희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인형 색연필, 그리고 영희가 어머니께 그려드린 그림까지. 이게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크레파스로 그린 서툰 그림이었지만 엄마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걸 다 간직하고 계셨구나.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자 맨 밑에는 영희가 어릴 때 만든 팔찌가 있었어요. 색실로 엮은 작은 팔찌였습니다. 제가 어머니 생일 때 만들어드린 팔찌예요. 그럼 확실하네요. 이분이 영희 씨의 진짜 어머니세요. 민수가 할머니가 간직한 물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구나. 응, 민수야. 할머니는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 그때 상자에서 또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낡은 일기장이었어요. 일기장이네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펼쳐봤습니다. 1993년 5월 15일. 영희가 집을 나간 지 벌써 6개월이 됐다. 매일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없다.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93년 8월 20일. 오늘 영희 꿈을 꿨다. 영희가 웃으면서 엄마라고 부르는 꿈이었다. 언제쯤 돌아올까?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기다리셨구나. 준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1995년 12월 31일. 올해도 영희를 못 만났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새해에는 꼭 만날 수 있기를. 영희가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시잖아요. 준태는 영희를 위로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럼 123번지 김명옥 할머니는 누구신 걸까요? 그것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세 사람은 156번지를 나와서 123번지로 향했습니다. 새 주인 박철수 씨가 마침 집에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우체국에서 온. 아, 네. 기억해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이 집 전 주인분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을까요? 김영옥 할머니 말씀이시죠? 글쎄요, 제가 아는 건 별로 없는데. 혹시 할머니 물건 중에 남은 게 있을까요? 아, 맞다. 창고에 몇 개 남아 있어요. 버리기 그래서 그냥 뒀는데. 박철수 씨는 세 사람을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개의 상자가 있었어요. 이게 할머니 물건들이에요. 준태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옷가지와 함께 사진들이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해요? 이 사진들 봐요. 사진 속에는 123번지 김영옥 할머니가 2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와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영희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실까요? 영희도 사진을 봤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모르는 분이에요. 그때 상자에서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딸 영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것도 영희에게 쓴 편지네요. 준태가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영희야,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 너는 아마 서울에서 일하고 있을 거야. 서울에서 일한다고요? 응,
내가 대학 졸업하고 서울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중퇴했어요. 서울 회사에 취직한 적도 없고요. 준태와 영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 편지도 다른 영희에게 쓴 거네요. 네, 분명히 그래요. 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할머니가 생전에 딸이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고요? 네, 회사도 다니고 결혼도 했다고 하시면서. 영희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두 분의 김영옥 할머니가 각각 다른 영희라는 딸을 두신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준태가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156번지 김영옥 할머니가 영희 씨의 진짜 어머니시고 123번지 김영옥 할머니는 다른 영희의 어머니시네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 묘소에서 인사드린 분은 다른 분이에요. 영희 씨와는 관계없는 분. 영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럼 제 진짜 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신 거고. 네, 안타깝지만 그런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진짜 할머니 묘는 어디에 있어? 그걸 알아봐야겠어요. 준태가 말했습니다. 이웃분들께 156번지 할머니 묘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네, 부탁드려요. 영희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진짜 어머니를 찾았지만 이미 20년 전에 돌아가셨다니. 아저씨, 그럼 제가 보낸 편지는 어떻게 123번쯤 간 거예요? 아마 우편 배달부가 같은 이름이니까 잘못 배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준태는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비록 20년 늦었지만 진짜 어머니를 찾으신 거예요. 네, 그래도 다행이에요. 영희는 156번지에서 가져온 어머니의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찾아갈게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이웃 할머니를 만나서 156번지 김영옥 할머니의 묘소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156번지 영옥이요. 그분은 시립묘지에 계셔요. 시립묘지요. 네, 가족이 없어서 구청에서 장례를 치러줬거든요. 영희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쓸쓸히 돌아가셨다는 게. 할머니, 그분 묘 번호 아세요? 글쎄요, 정확한 건 구청에 가서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준태가 말했습니다. 내일 구청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찾고 싶어요. 진짜 어머니를 찾고 싶어요. 그날 밤 영희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2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을지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7화 진실의 폭로. 토요일 오전 9시 강북구청. 준태와 영희, 민수는 민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의 묘소 위치를 알고 싶어서 왔어요. 담당 공무원이 컴퓨터를 켜며 물었습니다. 성함과 생년월일 아시나요? 김영옥이고요. 정확한 생년월일은 모르겠지만 1999년쯤 돌아가셨을 거예요. 1999년. 잠시만요. 공무원이 한참 자료를 찾더니 말했습니다. 김영옥. 있네요. 1999년 8월 15일 사망. 맞나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분 같아요. 시립묘지 3구역 128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가족분이세요? 네, 딸입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려요. 영희가 신분증을 보여주자 공무원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한가요? 여기 기록에 보니까 딸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딸이요? 네, 박영희.
성이 다르네요. 김영희가 아니라 박영희로 되어 있어요. 준태와 영희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제가 입양될 때 성이 바뀐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입양 기록도 같이 보시겠어요? 네, 부탁드려요. 공무원이 더 자세한 기록을 찾아보더니 말했습니다. 1980년 3월에 김영옥 씨가 5세 여아를 입양한 기록이 있네요. 원래 이름은 박영희였고요. 박영희. 영희는 자신의 원래 성이 박 씨였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상한 게 또 있어요. 뭔가요? 1993년 10월에 딸 찾기 신고를 하셨네요. 경찰서에. 준태가 물었습니다. 딸 찾기 신고요? 네, 딸이 가출했다고 신고하신 것 같아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찾으려고 하셨구나. 그리고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생일마다 경찰서에 연락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매년요? 네. 혹시 딸 소식이 없냐고 문의하셨대요.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태가 영희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영희 씨, 이제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가요. 네, 가야죠. 지린묘지는 구청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영희는 계속 어머니의 일기장을 들여다봤어요. 아저씨, 저 정말 바보였어요. 왜요? 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찾고 계셨는데 저는 딴 곳에서 친부모만 찾고 있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는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 고마워, 민수야. 지린묘지 3구역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128번 위치를 물어보고 찾아갔어요. 여기가 작은 묘비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김영옥 묘 1925만 1999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영희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영희 왔어요. 20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늦었죠? 정말 너무 늦었어요. 영희가 가져온 국화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친부모 찾겠다고 그런 말 했을 때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준태와 민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알아요. 진짜 부모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게 전부예요. 영희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일기장 찾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걱정하셨는지 다 읽었어요. 매일 기다리셨다면서요? 우체부 아저씨께 편지 왔냐고 물어보셨다면서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편지 썼어요. 3년 전에 썼는데 잘못 배달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늦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민수가 다가와서 할머니 묘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민수예요. 엄마 아들이고 할머니 손자예요.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영희가 민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머니 손자예요. 예쁘죠? 민수가 착해요. 공부도 잘하고. 어머니가 보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준태도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체부 김순태입니다. 영희 씨를 할머니께 데려다 드렸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영희가 순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못 만났을 거예요. 다행이에요. 영희 씨가 편지를 보내셨으니까요.
영희는 다시 어머니께로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자주 올게요. 매주 올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이야기 많이 해드릴게요. 민수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영희는 1시간 넘게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를. 돌아가는 길에 영희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123번지 김영옥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다니요? 제가 잘못 인사드린 건데 미안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준태가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분도 딸을 그리워하고 계실 테니까. 그 딸은 어디 있을까요?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고 했으니까 연락은 되는 것 같은데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분의 딸도 찾아드려야겠어요. 어떻게요? 편지에 서울 회사에 취직했다고 했잖아요. 이름이 영희니까 찾을 수 있을지도. 준태는 영희의 마음씨가 고마웠습니다. 그런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니에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123번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새 주인 박철수 씨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네, 이번에는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뭔 일이세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혹시 김영옥 할머니의 딸 연락처 아시나요? 딸요? 글쎄요. 집 살 때 부동산에서 들은 얘기로는 서울에 산다고 했는데 혹시 이름이나 연락처 같은 거 남아 있을까요? 박철수 씨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맞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서울에서 누가 전화했었어요. 전화요? 네, 어머니 안부 묻는 전화였는데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때 연락처 받아두신 건 없나요? 글쎄요. 있을 수도 있어요. 찾아볼게요. 박철수 씨가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오래된 수첩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네요. 김영희. 이름이 같네요. 번호 알려주실 수 있어요? 네, 010123456782예요. 영희가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영희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희라고 합니다. 번동 김영옥 할머니에 관해서 연락드렸어요.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요. 어머니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영희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편지가 잘못 배달된 일부터 시작해서 그럼 제가 보낸 편지를 어머니가 받지 못하신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그래요.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영희 씨를 기다리셨어요. 전화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보고 싶었는데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어머니 묘소도 안내해 드리고 싶고요. 네, 꼭 뵙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두 영희는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태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하루였어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짜 어머니도 만나고 다른 영희 씨도 찾았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할머니 정말 착하셨구나. 응, 민수야. 할머니는 정말 착하신 분이셨어. 영희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가슴에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20년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아요. 8화 후회와 그리움. 일주일 후 일요일 오후 2시 서울역. 준태는 광주에서 올라오는 박영희와 김영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희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태 아저씨시죠? 네, 김영희 씨 맞으시죠? 네, 그리고 이분이 박영희 씨시고요. 두 영희가 서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로만 이야기했는데 직접 뵈니까 반갑네요. 저도요. 정말 이상한 인연이에요. 순태가 말했습니다. 일단 커피나 마시면서 이야기할까요? 근처 카페에 앉아서 김영희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머니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요. 언제부터요? 15년 정도 됐나?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터요. 박영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5년이요.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모르셨어요? 네. 전혀 몰랐어요. 김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남편이 시골 어머니와 연락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뭐라고요? 서울 사람들한테 시골 어머니가 있다는 걸 알리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순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안 하신 거예요? 네. 저도 당시에는 젊어서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김영희가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승진하려면 그런 것들이 방해된다고 생각했어요. 박영희가 김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후회되시죠? 네. 정말 후회돼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곁에 있지도 못했고. 하지만 어머니는 영희 씨를 끝까지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순태가 말했습니다. 이웃분들 말씀으로는 딸이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항상 자랑하셨대요. 정말요? 네, 회사도 다니고 결혼도 잘했다고 하시면서. 김영희가 더욱 울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박영희가 위로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30년 동안 연락 안 했잖아요. 하지만 영희 씨는 편지라도 보내셨잖아요. 저는 그것도 안 했어요. 편지가 잘못 배달돼서 어머니가 못 받으셨어요. 결국 같은 거예요. 두 영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김영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묘소에 가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영안공원 묘지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김영희가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전화드린 게 15년 전이었어요. 어떤 통화였어요?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를 보러 박영희가 물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김영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어요.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서운해하시는 목소리로 그럼 언제 볼 수 있니라고 물어보셨어요. 김영희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저는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내려갈게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는 제가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순태도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그런데 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김영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귀찮았어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귀찮았어요. 귀찮다고요? 어머니가 전화하시면 항상 언제 내려오냐고, 결혼은 언제 하냐고, 손자 보고 싶다고. 그런 말씀이 부담스러우셨군요. 네. 그때는 그게 사랑이라는 걸 몰랐어요. 영안공원 묘지에 도착해서 123번지 김영옥 할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여기가 어머니 묘예요. 김영희는 묘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15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어머니, 영희예요. 늦었지만 왔어요. 김영희가 무릎을 꿇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쁜 딸이었어요. 박영희와 순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15년 전에 서울에 오시겠다고 하실 때 오시라고 했어야 했어요. 어머니를 만나서 서울 구경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려야 했는데 김영희가 가져온 꽃을 놓으며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알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들이 다 사랑이었다는 걸. 언제 내려오냐고 물어보신 것도, 결혼 언제 하냐고 하신 것도, 모두 저를 걱정하시는 마음이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김영희는 30분 넘게 어머니께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했어요. 남편이 좀 차갑긴 하지만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도 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어머니 손녀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신 손녀를 다음에 데려올게요. 일어서면서 김영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자주 올게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올게요. 묘지를 나오는 길에 박영희가 말했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지셨어요? 네, 그래도 어머니께 인사는 드린 것 같아요. 앞으로 자주 오시면 돼요. 김영희가 순태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가 연락해 주지 않았으면 계속 몰랐을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다행히 알게 되어서. 아저씨 덕분에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라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영희가 김영희에게 물었습니다. 영희 씨는 지금 어떤 일 하세요? 회사에서 관리팀장 일 해요. 그런데 요즘 많이 회의가 돼요. 뭐가 회의되세요? 이런 일들.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했던 제가. 김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걸 모르고 15년 동안 일만 했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나 싶어요. 순태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신 거면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결심했어요. 뭐요? 회사 그만두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 보내려고요. 박영희가 놀랐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신다고요? 네, 팀장직도 내려놓고 평사원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아예 그만두든지. 잘 생각하셨어요. 김영희가 박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어떠세요? 가족과 시간 많이 보내세요? 네, 저는 다행히 남편이 이해해줘서 어머니 일도 챙길 수 있어요. 부럽네요. 영희 씨도 남편분과 대화해보세요.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야겠어요. 순태가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좋은 딸이에요. 어머니들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날 밤 김영희는 광주로 돌아가기 전에 순태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제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좋은 방향으로 바뀌길 바라요. 네, 이제부터는 정말 다르게 살 거예요. 박영희도 말했습니다. 저도 영희 씨 만나서 좋았어요. 서로 위로가 된 것 같아요. 네, 연락하고 지내요. 같은 이름이라서 더 친근해요. 그럼요. 기차역에서 헤어지면서 김영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박영희 씨 정말 감사해요. 저한테 새로운 인생을 주신 것 같아요. 순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잘못 배달된 편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다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이었어요. 부화 마지막 인사. 6개월 후 토요일 오전 10시. 영안공원 묘지에 박영희와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영희는 156번지 김영옥 할머니 묘 앞에 국화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민수 성적표 가져왔어요. 민수가 할머니 묘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전교 10등 했어요. 엄마가 할머니께 자랑하라고 했어요. 정말 잘했어, 민수야.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영희는 6개월 동안 매주 빠짐없이 어머니를 찾아뵀어요. 처음에는 눈물만 흘렸는데 이제는 일상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게 됐습니다. 어머니, 요즘 민수가 기타를 배우고 있어요. 할머니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할머니, 제가 연주해 드릴게요. 민수가 작은 우클렐레를 꺼내서 고향의 봄을 연주했습니다. 어떠세요, 할머니? 민수가 잘하죠. 영희는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같은 시간 영안공원 묘지 다른 구역에서는 김영희가 혼자 123번지 김명옥 할머니를 찾아뵙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영희 왔어요. 김영희도 매달 빠짐없이 어머니를 찾아뵀어요. 어머니, 제가 회사 그만뒀어요. 김영희는 약속대로 팀장직을 사임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반대했어요. 왜 좋은 자리를 그만두냐고. 하지만 제가 설득했어요.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김영희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봐요. 저희 딸 사진이에요. 8살 된 딸의 학교 사진이었어요. 예쁘죠? 어머니 손녀예요. 이름은 수진이에요. 다음 달에는 수진이도 데려올게요. 할머니께 인사드리게. 1시간 후 영안공원 묘지 입구에서 두 영희가 마주쳤습니다. 영희 씨. 어머, 영희 씨도 오셨어요? 두 사람은 이제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어머니께 인사 잘 드렸어요? 네, 영희 씨는요? 저도요. 오늘 민수가 기타 연주해 드렸어요. 와, 정말요? 저희 수진이도 피아노 배우고 있어요. 두 영희는 묘지 입구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희 씨, 회사 그만둔 후에 어때요? 정말 좋아요. 시간 여유도 생기고 가족과도 많은 시간 보내고 수입은 좀 줄었겠지만요. 김영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행복해요. 돈은 적게 벌어도 그렇겠어요. 가족이 더 중요하니까. 민수가 두 어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모도 할머니한테 자주 와요? 응, 민수야. 이모도 할머니 보고 싶어서 자주 와. 우리 할머니랑 이모, 할머니랑 친구였을까? 박영희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거야. 두 할머니 다 착하셨으니까. 김영희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다음에 수진이 언니도 데려올게. 같이 놀 수 있게. 정말요. 좋아요. 그때 누군가가 두 영희를 불렀습니다. 영희 씨들. 뒤돌아보니 순태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저씨. 우연히 만났네요. 저도 다른 분 묘소 참배하러 왔다가 순태는 두 영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두 분 다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네, 아저씨 덕분이에요. 김영희가 순태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셨는데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정말 행복해요. 박영희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제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순태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께 인사 잘 드렸어. 네, 저 기타 연주도 해드렸어요. 정말 할머니가 좋아하셨겠다. 네 사람은 묘지 입구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영희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다른 가족들도 도와주신 적 있어요? 가끔 있어요. 편지 배달하다 보면 여러 일들이 생기거든요. 정말 보람찬 일이시겠어요. 순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왜요? 두 가족이 모두 행복해졌으니까요.
박영희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희가 뭔가 보답을 해야 하는데. 보답은 필요 없어요. 두 분이 행복하게 사시는 게 보답이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커서 아저씨 같은 사람 될래요. 어떤 사람?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 준태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민수야. 착한 마음 잃지 마. 김영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저 수진이 학원 픽업해야 해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네, 조심히 가세요. 다음 달에 수진이랑 같이 올게요. 네, 그때 민수랑 같이 놀게 해줘요. 김영희가 떠나고 나서 박영희가 순태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저도 예전에는 일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가족이 우선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고 나서. 그래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집 가서 아빠한테 할머니 이야기해줘요. 그래야지. 아빠도 할머니 만나 뵙고 싶어 하실 거야. 준태는 두 모자를 배웅하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영희가 이제는 이렇게 밝아졌다니. 그날 저녁 순태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두 영희가 정말 많이 변했어. 어떻게? 박영희는 이제 어머니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김영희는 가족 우선으로 살게 됐어. 다행이다. 그 사람들이 행복해져서. 나도 보람차. 여보도 좋은 일 했어. 준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우체부 일이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맞아.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일이잖아. 한 달 후 순태는 두 영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영희가 먼저 전화했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무슨 좋은 소식이에요? 저희 남편이 어머니 묘소에 가보겠다고 해요. 정말요? 네, 처음에는 관심 없어 했는데 제가 계속 어머니 이야기해 주니까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아요. 잘 됐네요. 이번 주말에 가족 모두 함께 갈 예정이에요. 김영희도 비슷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저씨, 수진이를 어머니께 데려갔어요. 어땠어요? 처음에는 무서워했는데 제가 할머니 이야기해 주니까 금세 친해졌어요. 그래요? 수진이가 할머니께 노래도 불러드리고 그림도 그려드렸어요. 준태는 두 가족이 모두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두 영희는 각자의 어머니를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연락하며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것이었어요. 10화 새로운 시작. 2년 후 추석 연휴 첫날. 영안공원 묘지는 성묘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156번지 김영옥 할머니 묘소 앞에 박영희 가족 3명이 앉아 있었어요. 박영희, 남편 정민호, 그리고 민수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영희 남편 정민호입니다. 민호가 처음으로 장모님께 정식 인사를 드렸어요. 늦었지만 인사드리러 왔어요. 영희가 할머니 이야기 워낙 많이 해서 정말 뵙고 싶었거든요. 영희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호 오빠가 어머니 만나 뵙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를 위해서 차례상도 준비했어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민호가 준비해온 차례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상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송편도 만들어 왔어요. 영희가 어머니가 송편을 좋아하셨다고 해서. 할머니, 제가 직접 빚었어요. 맛있을 거예요.
민수가 할머니께 송편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영희 씨. 123번지 김영옥 할머니의 김영희가 딸 수진이와 함께 오고 있었어요. 영희 씨도 오셨네요. 추석이니까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김영희도 정성스럽게 준비한 차례상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만든 송편이에요. 처음 만든 건데 모양이 좀 이상해도 용서해 주세요. 8살 수진이가 할머니 묘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추석 잘 보내세요. 저 학교에서 상도 받았어요. 두 가족이 나란히 차례를 지내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차례를 마치고 나서 박영희가 말했습니다. 우리끼리만 있기 아쉽네요. 순태 아저씨도 계셨으면 좋을 텐데. 맞아요. 아저씨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만났겠어요. 김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연락해 볼까요? 박영희가 휴대폰을 꺼내서 순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박영희예요. 아, 영희 씨. 추석 잘 보내세요. 아저씨, 지금 어디 계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묘지로 오실 수 있어요? 묘지요? 무슨 일이에요? 저희가 차례 지내고 있는데 아저씨도 함께 하셨으면 해서요. 순태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갈게요. 30분 후 순태가 도착했습니다. 아내도 함께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순태 아내의 박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두 영희가 순태 부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저씨, 어머니들께 인사드리세요. 순태는 먼저 156번지 김영옥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영희 씨를 할머니께 데려다 드린 우체부 김순태입니다. 할머니가 30년 동안 기다리신 딸을 무사히 모셔왔어요. 그리고 123번지 김영옥 할머니께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영희 씨를 할머니께 데려다 드렸어요. 15년 만에 다시 만나게 해드려서 정말 다행입니다. 순태 아내도 두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들, 좋은 딸들을 키우셨네요. 정말 효녀들이에요. 6 어른과 두 아이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가 순태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커서 아저씨 같은 일 하고 싶어요. 어떤 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일이요. 수진이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편지 배달하는 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순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거든. 박영희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 덕분에 저희 가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각자 바쁘게만 살았는데 이제는 가족이 우선이에요. 정민호도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 못했는데 지금은 장모님이 정말 그립습니다. 김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회사 그만두고 나서 정말 행복해요. 후회 안 해요? 전혀요. 가족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순태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정말 좋은 일 했네요. 네, 정말 고마워요. 순태가 말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한 건 없어요. 그냥 편지를 제자리에 전해드린 것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인데요. 박영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편지 봉투였어요. 아저씨, 이거 기억하세요? 3년 전 박영희가 어머니께 보낸 그 편지였습니다. 물론이죠. 이 편지 때문에 모든 일이 시작됐잖아요. 이 편지를 어머니가 받지 못하셨지만 결국 목적은 달성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머니를 만나게 됐고
가족의 소중함도 깨달았으니까요. 김영희도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비록 15년 늦었지만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는 드릴 수 있었어요. 준태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제가 우체부 일하면서 가장 보람찬 순간이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편지가 잘못 배달된 게 오히려 잘 된 거네요. 왜? 그래야 우리가 김영희 이모도 만날 수 있었잖아요.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는 큰 가족이 됐어요. 준태 아내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 같아요. 박영희가 순태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희가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보답은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김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아저씨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는데. 준태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가족을 사랑하며 사세요. 그게 가장 큰 보답이에요. 두 영희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네, 약속드려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8명은 묘지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두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서 박영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잘 계세요. 김영희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자주 올게요. 수진이랑 같이. 준태도 두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들, 좋은 딸들 두셨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묘지를 나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내년 추석에도 다 같이 와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수진이도 말했습니다. 저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준태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맞아,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묘지 입구에서 헤어지기 전에 박영희가 순태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가 저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어요. 아니에요. 영희 씨가 용기를 내서 편지를 보내셨으니까요. 김영희도 말했습니다. 아저씨, 세상에는 아저씨 같은 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 같은 가족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순태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뜻깊었어. 나도 그래. 가족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싶었어. 내가 30년 동안 우체부 일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좋은 일 한 거 맞아. 자랑스러워. 준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누군가의 편지를 배달하겠지요. 그 편지 안에는 또 어떤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을까요? 세상에는 아직도 서로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순태는 그들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고 싶었어요. 3년 전 하나의 잘못 배달된 편지가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의 잘못 배달된 편지가 어떻게 두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보셨죠?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도와주는 순태 아저씨 같은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다면 오늘 당장 안부 인사라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라는 짧은 메시지 하나가 30년 만에 기적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친절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우체부 아저씨, 택배 기사님, 청소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때로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김영옥 할머니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분들께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사랑에는 늦고 빠른 게 없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울림이라도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로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댓글로 본인만의 가족 이야기나 감동적인 순간들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P.S. 혹시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할 만한 분들이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따뜻한 이야기는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니까요.